자, 이양수의 계산입니다. 이 반은 제목 자체가 그렇죠. 전 직원이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세무실무.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뭐 어떤 분은 전 직원 시리즈라고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함께하는 시리즈라고 그러거든요. 함께하자. 자, 세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렵죠, 받아들이실 때. 근데 세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세법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동의하죠? 세법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경영학과나 뭐 이런 데서 일부가 배우시지만 그것도 전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떠한 목적에 따라 시험에 따라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반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첫째, 이건 세법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듣는 거예요. 알았죠? 난 세법을 처음 공부해요가 이 반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대학교 때 그죠? 세법 뭐 좀 들었는데 그럼 다 들어오는 거야. 사회 나와서 현업을 실제로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은 다른 반을 소개할 거니까 나는 대학교 때 피상적으로 들었어요. 잘 몰라요. 이제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시작해요. 이런 분이 들으세요. 굉장히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복잡한 세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법이 뭐예요? 어떤 흐름과 뭐 이런 게 있나요? 뭐죠? 이런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칠판 잡을게요. 자, 얘는 쌍둥이 반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함께하는 이에요. 요 함께하는 이라는 건요. 자, 여러 반이 있지만 자, 함께하는 거죠. 기초회계실무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기초 세무실무죠. 세무실무죠. 그러니까 기초회계는 아주 평생 처음으로 회계하기 뭐예요? 재무제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반이에요. 이건 12시간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이미 녹화돼서 올라가 있고요. 기초세무실무는 세법이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얘는 16시간으로 구성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반이겠죠? 얘는 16시간이 그죠? 조세 총론이라는 거. 세법이 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1시간 가르칠 거고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원천징수, 잘 아시는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 요 놈을 다 각각 5시간씩 해서 총 16시간으로 갈 거예요. 작년에 12시간 했는데 너무 적어요. 16시간으로 가요. 16시간으로 가서 그러면 회계사님, 이게 아주 생기초인가요? 그럼요. 이건 아주 생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이제 이걸 들은 다음에는 원천징수라는 수업이 당연히 있고 걔는 인문과 중급의 수업이 있겠죠.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인문과 중급 정도의 난이도가 있겠고요. 법인세법도 당연히 인문, 중급의 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을 걸쳐서 기초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법인세를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이 말 아셨죠? 그러니까 이 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반이 처음에 여러분 세법이 뭐예요? 시행령이 뭐예요? 시행규칙이 뭐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이런 수업 아니면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과도 할 테니까 이거를 듣고 위에 올라가서 일단 여러분이 맡은 과목이 있다면 이렇게 듣고요. 그냥 공부 목적으로 들으셨으면 이 정도로도 수업이 여러분 그죠? 충분한 거예요. 아셨죠?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잠깐만요. 자, 이제 교과서는 없어요. 조세 총론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는요, 그냥 바로 여러분 원천징수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첫째 시간은 그냥 칠판을 보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자,
세법이냐? 세법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뭐 텍스라고 부르네요. 세금에 대한 얘기죠. 참 이것도 얘기 안 했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많겠네. 저는 이항수 회계사라고 불러요. 공인회계사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이 알기 쉬운 세무칠무라는 요 경제법률사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이 책을 구입하셔서 수업 듣는 거예요. 아셨죠? 책 없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세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요. 칠판 보시고요. 자, 세금이라는 거잖아요. 세금에 대한 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그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는 단어가 필요 없죠.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봐요. 이 세금은 세법, 세금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은 잘 보세요. 뭐와 뭘로 갈라지느냐? 자, 내국세와 관세로 갈라져요. 자, 관세 모르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건 수입할 때 자국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게 관세잖아. 그렇죠? 내국세와 여러분 관세로 갈라져요. 내국세와 관세. 자, 그럼 또 내국세는요. 일로 와 보세요. 얘는요.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져요.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국세는 여러분 중앙정부가 핸들링하는 세법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세법을 말해요. 그래서 요걸 합한 게 내국세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통 뭐라 그래요?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게 있죠. 그죠? CPA가 공인회계사, CTA가 세무사. 그렇죠? 똑같이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세금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본인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내국세를 담당하고요. 관세는 뭐 다 아시잖아. 관세사라는 분들이 담당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놈도 관세라는 건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 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수업 시간에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가 지방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 국세는 어떤 게 있어요? 당연하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 법인세법, 법인들이 내는 세금, 그죠? 소득세법, 소득세. 지금 법이라는 건 이 세금을 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법인세, 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금, 개인이 내는 세금, 그렇죠? 다 양쪽 다 내는 것도 하나 뭐예요, 그죠? 여러분 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또 너무 잘 아시는 거 뭐예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되셨죠? 요렇게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들을 국세라고 부르고요. 뭐 지방세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뭐 취득세니 뭐 그렇죠? 뭐 재산세니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방세인데 우리는 이번 수업의 목적에서도 지방세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 세법이 여러분이에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게 우리나라 3대 세법이라는 건 뭘까? 우리나라가 1년에 들어오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은 세금들이 요 세 가지란 뜻이겠죠. 그죠? 요 세 가지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뭐 1년에 한 600조 정도 되시는 거 아세요? 너무 많이 실제로는 이런 예산 규모가 올랐어요. 그 600조가 여러분 생각에는 다 세금으로 커버가 될까요? 1년에 600조가 거칠까? 여러분한테 이건 뭐 그냥 얘기고요. 근데 가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뭐 갑자기 세수가 많이 거쳤다. 세금이 많이 거쳐서 추가 경정을 해가지고서 뭐 한다. 그럼 세금이 뭐 어떨 때는 60조가 더 거쳤다? 왜 더 거친 거예요?
이게 설명하려면 또 끝없이 길어요.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파서, 그죠? 다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너무 잘 돼서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요새 잘 나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이런 걸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세금이 60조가 더 거쳤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뭐야? 어느 정도가 거칠 거라고 봤어요. 그거보다 더 거쳤다라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 말하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무지하게 늘었어요. 얼마가 늦은 줄 아세요? 보통 여러분 그죠? 뭐 2조 하면 6조 한 4조가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땅값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종부세라는 걸 많이 내셨죠? 그게 작년에 더 낸 세금이 4조가 더 많이 낸 거예요. 이건 국민이 원했던 세금은 아니죠. 아파트가가 올라감에 따라 아직 내가 사는데 낸 거죠. 또 그러고요. 뭐 자꾸 이런 과세가 강화하니까 여러분 봐봐 어떻게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세대, 2주택, 3주택 갖고 있는 걸 애기들에게 증여했죠. 그죠? 증여라니까 증여세도 늘어나겠죠. 또요. 이런 자산이 올라가니까 돌아가시면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니까 뭐 상속세가 어마무시하잖아. 이런 세금이 늘겠죠. 또 여기 안 썼지만 증권거래세, 주식이 요새는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주식이 많이 호황이었죠. 주식이 많이 호황되니까 증권거래세가 무지하게 들어오고요. 물론 법인세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세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얘네가 전체 세수의 1, 2, 3인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들어오는 금액들이 진짜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호조가 나서 세금을 많이 내면 법인세가 1등할 때도 있고요. 개인들이 좋아지면 개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부가가치세가 꽤 오랜 기간 동안 1등이었어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걸로요. 오케이, 그죠? 근데 요새는 비슷해요. 얘네들이 다 한 7, 80조씩 거쳐요. 하나의 이 세금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3대 세법을 공부할 거예요. 요 3대 세법을 공부할 겁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국세, 국세 중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언젠가 나중에 뭐 상증법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도 배우실 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 이제부터 회계사인데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걸 다루는 게 여러분 법이잖아요. 그게 세법이잖아요. 세법, tax law. 세금을 내는 걸 여러분 규정하고 있는 게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요 세법이란 말이에요. 세법.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 세법, 세금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 그죠? 누가 만드나요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누가 만들까?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국세를 만드는 쪽의 담당이 이게 기재부예요. 기획재정. 기재부. 거기에는요, 세제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세법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세제실장이에요. 실장. 여러분 알죠? 기재부는 부총리입니다. 기재부 부총리, 그죠? 경제부총리, 그죠? 경제부총리라고 그러죠. 부분이 있고요. 그럼 지방세는 이거는요, 담당이 행안부예요. 행정안전부예요. 행안부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세제실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전혀 달라요. 만드는 쪽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요 국세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그렇죠? 요 행안부가 지방세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쪽은 기획재정부고 행안부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지방세 안 할 거니까 국세를 여러분 그러면 국세를 이런 거를 만드는 건 세제실이 하지만 기재부가 이런 집행하는 단체가 여러분 아시죠? 그 단체를 우리는 국세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세청. 그러니까 국세청은 세금을 집행하는 거, 조사하고 이런 거가 국세청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밑에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국세청. 청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청장이고요. 2등은 차장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안 웃기세요, 그렇죠? 차장하면 일반 회사 가면 과장 다음에 차장, 부장 이렇게 가잖아. 근데 여기는 그죠? 차장이 2인자예요. 2인자. 1등이 청장이고요. 여러분, 이 국세청장은 실제로 규모 뭐 이거 따지면 레벨로 따지면 이건 차관급이에요. 차관인데 어떤 장관보다도 막강할 수 있겠죠. 세무조사 나가서 뭐 기업들이 워낙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세청은 물론 지금 세종시에 있고요. 이거를 전국이니까 지방마다 여러분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서울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청. 가운데는 중부청, 그죠? 중부청. 충청도는 대전청. 그러니까 이건 경기도 쪽이고요. 그렇죠? 또 전라도의 광주청, 그다음에 대구청, 부산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6개의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청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청장이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일선 세무서가 있는 거예요. 뭐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동담세무서, 용산세무서 요렇게 이런 일선 세무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조직이 국세청이라는 조직이고 한 2만 한 몇천 명 정도를 우리는 세무공무원이라고 불러요. 이런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뭐 이런 세무조사를 하고 우리 기업들과 하는 것들이 이런 세무서예요. 아셨죠?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주 궁금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요? 자, 뭐 맨날 물어보는 거죠. 세무조사는 어디서 해요? 세무조사는 몇 년에 한 번 나와요. 나와서 뭐 몇 년치를 봐요. 뭐 이런 말들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자, 일단 그 전에 일로 와보세요. 자, 일단 세법이라는 게 이런 세금을 그죠 내는 거를 뭐 규정하는 이런 법이잖아요. 이런 법인데 일로 오세요. 세법은 이런 우리 법인세라고 그렇게 일로 와보실래요? 자, 뭐야? 법인세법. 그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요렇게 실제로 이 두터운 거 있죠. 법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가 이건 뭐 인터넷에도 있고 뭐 그냥 활자화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활자화된 두툼한 세법전을 보시면 요렇게 3단으로 돼 있죠. 3가지로 갈라져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럼 여기가 뭐 제1조 그다음에 요렇게 돼요. 자, 뭐 요렇게. 자, 요런 것도 훈련이에요. 볼게요. 법에 그냥 1조, 2조, 3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이걸 항이라 그래서 1항, 2항, 3항. 그리고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1, 2 이렇게 나가죠? 이걸 1호, 2호, 3호. 나는 목이라 그래요. 가목, 나목. 요렇게. 요것도 누구도 안 가르쳐 주잖아. 항호 뭐 이렇게 돼요. 1조 1항 1호 나목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이니까 기획재정부가 만들고 이건 당연히 어디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게 법률이에요. 세법률. 그러니까 세법은 그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다. 그죠? 이건 뭐 좋아요. 아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법률이 너무 구체적일 수는 없어서 여기에는 원칙을 정해놓고 좀 디테일한 건 이 밑에다가 여러분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어요. 위임. 그러면 이걸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그럼 이거는 어디를 통과하면 돼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인하면 시행령이 바뀌는 거죠. 국회랑 통과해도 돼서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이 돼야 되고요. 법에서 요거 자세한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합니다. 그러면 만드는 건 다 저 기재부 세제실이 만들고요. 대통령이 사인하면 통과가 되는 게 시행령인데 여기서도요. 너무 자세한 건 또 밑에다 위임을 하자 그랬어요. 위임을 하자. 뭐 당연하죠. 이거 뭐 이게 당연하게 이게 시행규칙인데 아까 나오셨던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이 사람이 승인하면 되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요렇게 여러분 법은 현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우리는 그냥 이걸 다 합쳐서 세법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법이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상식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 강의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할 거예요. 지겹지만 그죠? 여러분은 제가 맨날 가끔 물어. 여러분은 빨간색의 피를 가지셨어요? 파란색의 피를 가지셨어요? 또 물어도 돼요. 그게 어느 색깔의 피인지 그게 그렇게 서로 죽일 만큼 저주하고 그래야 될 이유입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파란색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고 빨간색이 되면 어때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다른 쪽이 되면 축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잘해주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못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발이죠. 너무 이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그래요. 제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건 나라도 아니죠. 그죠? 미안해요.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까? 당신들은? 이런 나라를? 그렇죠? 남의 말은 안 듣고 내가 말하면 무조건 오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신들은 정치를 하고 그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까? 이런 나라를. 그래서 후대에게 뭘 물려주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가 기회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결혼을 가장 안 하는 나라,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게 당신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였습니까? 그죠? 빨간색의 피를 가졌던 파란색의 피를 가졌던.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죠? 제발 좋은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나라. 그죠? 여러분, 자,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현행 대통령 이쪽에 이분들은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올감했어요. 올감했는 걸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진 게 아니라 법으로 눌러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그죠? 하나의 가구가 하나의 세대라고 그러자. 그죠? 하나의 세대가 집이 여러 개가 있거든. 다주택자가 있거든. 이걸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상상할 수 없이 나오고 소득세법에 있는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집이 세 채야. 그러면 하나를 팔아. 그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하던 세금 기본세율 6%에서 45%인가 양도 차익에 여러분 이런 기본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법이 집이 2개면 요 기본세율에다가 무조건 각자 20%씩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 20% 어마어마하게 집이 3개 이상이면 기본 6%에 30%가 가산이 돼서
맥시멈은 최고 누지는 75%.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때리니까 뭐 80 몇 프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과. 근데 법이 소득세법에 집이 양도소득세는 원래 이렇습니다. 다만 집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은 여기에다가 가산합니다. 근데 요 가산하는 율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에서 집이 2개면 기본세율의 20%를 가산하고 3채 이상부터는 30%를 가산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그쪽은 양도세를 좀 중과를 피해서 일단 매물을 많이 나와서 집을 한번 좀 줄여보자. 이제 효과가 있나 없나는 봐야 돼요. 5월 10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5월 10일부터 적용이 돼요. 올해 5월 10일.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강의하는 날짜가 제가 5월 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팔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냥 양도소득세 요 중과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요 세율이니까 이건 강남의 집 같으면 진짜 양도세가 몇 억씩 줄어들어요. 더구나 좀 전문 용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무지하게 많아요. 한시적으로요. 그럼 빨리요. 그런데이죠? 자, 지금 빨간색의 피를 가지신 분이 파란색 분에게 이런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못 도와줘요. 그런데 웃기죠? 이건 시행령이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시행령에 양도세 중과 요 조항을 그죠?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은 요 누진을 적용 안 한다라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아무리 파란색의 피를 가진 분이 국회를 장악해도 이건 세법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와, 세법 재밌죠? 이런 게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법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시행령은 법에 위임된 것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법이나 시행령이 그냥 우리는 이걸 다 세법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일단 여러분, 자, 세무조사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궁금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다 이 강의가 서초동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서초동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관할 세무서는 서초세무서죠. 그죠? 서초세무서 봐요. 그러면 세무서에 가면 과가 있는데 개인들을 하는 거는 개인납세과고요. 개인납세과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납세과예요. 이따가 조사과 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법인에서 들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본점이 서초동에 있으면 여러분의 관할 세무서는 서초세무서고요. 거기에 법인 납세과가 이 서초동에 있는 법인들을 담당하는 과인데 여기는 지역별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죠? 담당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요 분이 여러분 회사랑 관련된 거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의 법인세, 여러분 회사의 원천세, 여러분 회사의 부가세를 다 여러분 이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놓으시고요. 개인들이 소득세를 내거나 이렇게 되시면은요, 그렇죠? 개인 납세과는 이건 이제 소득세를 담당하는 게 되시겠고요. 여기에 재산과
뭐 이런 거는 이제 양도상속 증여를 관리하시는 데는 재산, 일반적인 개인들 소득은 개인 납세과가 담당을 합니다. 요런 것도 알아놓으시는데, 자,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법에 대해서 궁금을 하면, 자, 공식적으로는 물론 여러분, 세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재부의 세제실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질문하시는 게 맞지만 여러분, 현행 법은 여러분이 궁금을 하면 일단 국세청에다가 질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나오고요. 이런 거고요. 우리는 이걸 보통 유권 해석이라고 불러요. 유권 해석. 옛날에는 주로 뭐 예규를 했는데 그냥 유권 해석. 그러니까 세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국세청이니까 국세청에다가 법인이면 여기에도 뭐 법인세과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면 부가가치세과, 거기다가 서면으로 물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요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하거나 말이 안 맞거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은 요걸 달고 여기다가 다시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로 처음부터 물으시면 그냥 빠꾸가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에다가 묻는데 여러분의 어떤 너무너무 뭐가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근거랑 국세청의 답변으로 기재부에다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기재부 친절해요. 여기에는 각 법의 담당들이 있거든요. 사무관들이 전화하셔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국세청도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아는 거는 인터넷 상담이라는 거 있어요. 그 인터넷에 올리면 답변하죠. 다만 여러분 그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서면으로 질의해서 받아내시는 게 이런 게 이제 유권해서라고 합니다. 원래 국세청에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사전 질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게 유권 해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 자, 이제 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로 오세요. 세무조사는 그죠, 여러분? 몇 년에 한 번 나오냐라는 건 현행 우리나라 법에 없어요, 여러분이. 없어요. 국세청의 내부 규정인데요. 보통 법인이 궁금하시죠? 자, 일로 와서, 다시 가운데로 와서, 여러분이, 자, 봐요.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는 조사과가 하고요. 지방국세청은 여기에는 조사국이 있어요. 국이니까 제일 높은 분이 국장이겠고요. 서울지방국세청은 1국, 2국, 3국, 4국이 있어요. 그래서 1국이 대기업, 2국이 중소기업, 3국이 재산상속 양도 뭐 이런 거고요. 4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죽을 사라고 그러죠. 죽을 사자. 특조라고 불러요. 특별조사. 아주 힘든 세무조사. 요런 게 1, 2, 3, 4국이 있고, 뭐 지방청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규모가 여러분이 조사가 돼서 선정되는 연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는 일선세무서 조사과가 세무조사를 하고요. 그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지방국세청에 여러분, 그죠?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건 보통 몇백억 정도예요. 뭐 그냥 4,500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 4,500억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이하면은 일선세무소 조사과가 합니다. 조사과가 하고요. 조사과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에 되는 분들이 그렇죠.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를 조사를 하시게 되겠고요. 지방청은 뭐 그냥 어느 정도 너무 삼성전자 같이 큰 데가 아니면 6, 7명의 분들이 그렇죠. 요거는 보통 뭐 2달, 뭐 석 달 정도를 보시기도 합니다.
요렇게. 뭐 요건 약간 길어져서 그런 거고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이러고요. 그래서 그러고 다시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규모가 있는 기업은요. 그냥 보통 내부룰은 보통 한 4년에 한 번 정도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대기업이 아닌 분들은 별도 규정은 없지만, 그렇죠? 규정은 없지만 또 뭐 그냥 뭐 한 4, 5년, 5, 6년. 그래서, 뭐 그냥, 납세를, 세금을 정확히 내신 분들은 여러분, 세무조사 뭐 10년 돼도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가끔 가다 그러면 장기 미조사로 나오는데 어쨌든 룰이 법에 명시된 건 아니니까 그냥 규모가 있는 법인들은 한 4, 5년에 한 번씩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아시고요. 규모가 적으신 분은 여러분이 매년 내는 세금이 성실도라는 게 조사가 되는데 그게 잘 내시면 뜻밖의 오랜 기간 동안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요. 세무조사라는 것도요. 요 정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 지난 연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지난 연도 중에 몇 년 거, 한 1, 2년 거만 봐요.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무조사라는 게 그냥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의 기간 중에 1, 2년 것만 봐요. 이유는요. 우리나라 세법은 여러분을 믿어요. 법인세는요. 소득세는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샘플링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전수조사라네요. 다만 다른 게 재산세예요. 양도, 상속, 징역 요런 걸 재산세라고 보통 불러요. 요거는 기본 원칙이 전수검사예요.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증여는 조사는 안 나오실 수는 있어도요. 내부적으로는 일일이 다 검토를 해요.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상속증여도요. 그 상속 금액이 증여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이쪽에서 나오고요. 규모가 크면 이것도 이쪽에 아까 3국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 그래요. 자, 일로 오세요. 이런 용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이자 제척기간. 국세부가 제척기간.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세무조사가 나오면 여러분, 기본이, 그죠? 원칙이 여러분, 5년이에요. 상속증여는 15년이에요. 자, 오늘이 2022년 여러분 5월 6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 세무조사가 나오면 지난 5년 안에 것만 볼 수 있다. 5년 전 거는 나쁜 짓 해도 과세할 수 없다. 5년 것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볼게요. 2016년은요. 법인세 나중에 배우시지만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요. 그럼 여기에 5년이면 2022년 3월이죠. 여러분 그러면 2016건은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5년이 되면 2022년 3월 말인데 지금 지났죠. 그러면 지금 조사 나와서 2016년 이전 건 못하고 2017년부터 2021년 즉 5년 안에 것만 조사.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난 건 과세할 수 없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상속증여는 워낙 중요해서 15년까지는 과세하실 수 있어요. 찾아내시면. 알았죠? 근데 더 중요한 놈이 있어요. 빨리 오세요. 뭐예요? 사기 부정으로 여러분이 탈세를 하면 여러분 이건 부가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좀 잘못한 거는 5년이 지나가면 과세할 수 없는데 정말 의도적인 거, 정말 나쁜 마음으로 세금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탈세라면 이건 10년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사기 부정에 걸리면 여러분 빨리 봐요. 이런 법이 걸려요. 뭐요? 조세범 처벌법. 이것도 여러분 세법인데 만약에 사기 부정으로 여러분이 탈세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 그죠? 세금은 여러분 그대로 추징하고요. 빨리요. 엔드. 여러분 회사가 A라는 법인이고 여러분의 대표이사가 갑이라면 요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여러분 그죠? 회사에게 세금은 세금대로 때리고 양쪽에다가 벌금을 때려요. 이 벌금이 이 세금 정도만큼 때려요. 와, 죽이죠? 이건 죽이는 거예요. 사기 부정하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벌금이 세금 별도로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추징됩니다. 이거 안 내시면 그대로 검찰 고발됩니다. 검찰에 고발됩니다. 요새는 뭐 경찰이 조사하겠죠? 이건 죽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금액이 정말 심각해. 그러면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특가법인데 얘는 벌금이 처벌법보다는 높고요. 이건 진짜 웬만하면 여러분 대표이사 여러분 감옥 갑니다. 감옥 갑니다. 현재 세금과 관련돼서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이 무지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저랑 공부를 하면 회계사님 어떤 게 사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거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요. 이렇게 세금을 때렸어요. 이제 국세청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다? 조세 불복이라는 제도를 하실 수 있어. 조세 불복은 그냥 자 봐요. 뭐야? 과세전 적부심. 그러니까 그냥 들어봐요. 이걸 우리가 부르는 단어가 과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뭐야? 자, 세무조사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되면 봐요. 공무원들이 바로 몇 월 며칠까지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무조사는 공무원들의 의견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내문이 와요. 안내문이. 우리가 조사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혹시 억울하시면 과세전 적부심 할래요? 그럼 이걸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세청이라는 조직 안에는요, 요런 과세적부심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국세청 분들하고 외부 위원들이 있으셔서요, 이분들이 이런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인용이라는 단어랑 기각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인용은 납세자가 이긴 거고요. 기각은 여러분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이제 고지서가 나와요. 이게 과적이에요. 인용이 되면 여러분이 이기시면 이건 아예 세금이 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이라는 이걸 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졌죠?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납부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냥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예요? 심판 청구, 심사 청구.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감사원 얘기는 오늘 기초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요. 국세청에다가 다시 한번 억울한 걸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는 조세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이거를 여러분이 또 뭐야? 나는 일단 세금 내고 그래도 억울해요. 보통 심판 청구로 가요. 여기서 또 기각이 되면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심제죠. 그래서 보통 1심이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렇게 가는 게 조세불복제도입니다. 세금이 고지가 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해서 억울함을 한번 다뤄보실 수 있고 기각이 되면 세금이 고지가 돼서 납부하시고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해서 또 지시면 법원에 가서 3심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는 내구하니까 되는 거고요. 보통 변호사나 아니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요 심판 청구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당연히 변호사밖에 못하죠. 여기도 변호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법원은 변호사들이 합니다. 요게 조세불복이라는 제도입니다. 요런 단어들 하다못해 인용, 기각 이런 단어들이라도 한번 들어보면 돼요. 이런 게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랑 세법의 기본 내용은 아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바로 소득세법의 원천징수를 갑니다. 힘내시고요. 한번 우리가 세법을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